자, 오늘 기준에서는 검색기에 꽤 많은 종목이 떴어요. 꽤 많은 종목이 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또 파워로직스도 상한가인가요? 파워로직스의 흐름도 일단은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한가에 진입하고 마감이 됐네요. 일단 이제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이래저래 이슈가 불거져 있는데 변동률들이 커져 있는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주력주들이 있고 또 실질적인 그 비중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뭐 1조 이하짜리의 종목에서 우리가 뭐 상한가 잡혔어요. 뭐 상한가에 수익 대박 났어요. 이거는 아니죠. 사실상 어, 만약에 이제 1조 미만짜리 종목을 들어간다고 해도 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교육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의 설정을 잡는 음, 흐름입니다. 1600만 주의 거래가 터졌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그 외국 기관들의 이제 관여도 부분이 15% 정도씩은 실려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수 기준에 200만 주만 15% 가까이 되나요? 그나마도. 그렇게 해서 순매수 기준에서는 뭐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졌지만 외국 기관 관여도가 뭐 15%, 10% 넘는 수준에서 이제 매매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흐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700만 주의 거래량인데 사실상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서 3,4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들여다보지도 않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슈 불거지고의 흐름인데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일단 외국인들 관여도 부분이 한 10% 매수의 기준에서, 근데 순매수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액티브 쪽에서 매수 매도 단타 성향의 흐름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손바뀜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시가총액이 작다고 뭐 한 명의 외국인이 매수 매도를 하는 건 아니니까 손바뀜의 기준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교육 이외에 접근해서 비중을 실어가기에는 좀 불편한 종목군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검색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기 기준에서 포착이 됐을 때 개별 기준의 매매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15,700원대에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 탄력이 23%까지 한글과 컴퓨터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기 그 캡처해드린 거는 이제 좀 늦게 해드렸는데 원래 뜬 가격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케빈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LG전자 뭐 실적 부분에 그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제한적이죠. 그리고 오늘 그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가 좀 가려졌네요. 그렇게 해서 파워로직스도 8,000원대 초반 8,3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되고 15%의 강세 뭐 이런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워로직스 뭐 한글과 컴퓨터 상한가 안착은 했지만은 조금 검색기에서 들여다보시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위주에서만 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성델타테크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포착이 돼서 올려졌는데 5.52%에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61,200원에 포착이 됐고 그리고 72,500원에 끝났어요. 장중에 고점이 74,400원입니다. 차익 실현 범위의 매직 계산기를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72,200원 이탈되면은 가급적이면 뭐 전량 차익 실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전량 차익 실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매수 문자까지 나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별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아간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그럼 오늘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었던 쪽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 TV의 경우도 포착이 되고 사실상 하는 사이에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치고 들어 올려진 거죠. 그 장중에 이제 그뭐 카카오 네이버 포탈 종목군들도 뜨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91,300원에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12월 6일 날 이미 아프리카 TV는 떴어요. 12월 6일 날 아프리카 TV가 검색에 떴고 그날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쭉 뻗어 올라가지 못했는데 75,500원 실질적으로 이제 66,000원입니다. 66,000원 기준에서 포착이 됐고 그러고 나서 상한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8만 원에도 뜨고 20일 날 그리고 26일 날 83,500원에도 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준이 되는 거죠. 1월 8일 기준에 91,300원에 뜨고 나서 VI 발동되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잡아드렸죠. 예, 결론적으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쭉쭉 뻗어가지 못하고 일단은 이렇게 10만 9,200원 찍고 나서 이제 꺾여서 내려왔어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뭐 해석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빼놓을게요. 빼놓고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 최대폭 20%까지는 따라 붙는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요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를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뭐 개별 매매 기준이 되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98,800원 15%까지가 이제 편입 설정 범위 그다음에 10만 2천 원 기준이 이제 뭐 개별 기준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이제 5분봉 기준을 쭉 잡아드린 거고 10만 6,700원 그 형성돼 있을 때 파란 색깔로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렸죠.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한번 형성이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원고 작업하신 분들은 요 차익 실현 범위 형성된 부분에 박스 한 번씩 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요 정도 3% 밀리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녹화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편입되고 난 이후에 변동률 기준 뭐 10만 6,500원일 때 14%의 수익이 발생된 거죠. 여기서부터 더 올라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 17% 이상 19%까지 올라갔었네요. 탈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돌파기 기준의 목표 주가 11만 원 수준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11만 원 수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 프로그램의 수급 범위가 대략적으로 15만 주 때인가요? 16만 주?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그 물량이 9만 주까지 이탈이 됐었어요. 그 매수 강도가 이탈됐다가 다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잡힌 건데 일단은 어찌됐건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흐름 범위를 나중에 이제 또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응?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범위, 흐름 범위 뭐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일주 월봉 다 이제 올려드린 건데 일봉의 돌파갭의 목표 주가 11만 원 또 주봉 기준에서는 이제 11만 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추후에 상향을 해드릴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 부분이 요게 이제 장중의 기준이잖아요. 장중의 거래량의 기준인 거고 요게 이제 10만 그 300원일 때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봉 주봉을 다시금 잘라서 드릴 텐데 일봉의 기준은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일봉 차트의 기준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봉 설정을 잡고 12월 달 이후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꼬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이게 10만 원일 때 자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이제 굉장히 길게 달려진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장 마감 기준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설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거래량 부분이 이제 완전히 다르죠. 장중에
잘라드린 거래량, 그다음에 현재가의 위치, 그 부분이 월등하게 이제 좀 거래량이 추반되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의 흐름을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에 윗꼬리가 달려 있는 부분이 부담이 일부 형성됩니다만, 요 기준을 넘길 수 있다 쪽의 무게감을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객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11만 원, 그게 이제 저기까지가 다 11만 원 형성이 되는 구간이 돼요. 그래서 11만 원의 목표 주가는 당장 내일이라도 넘겨줄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 15, 40분 기준의 일봉 차트 설정 범위, 그리고 요 기준에서 전부 올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봉 차트도 이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주봉 차트 기준에서도 조금 전에 이제 들여다 보시던 그 기준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의 기준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오늘 아프리카 TV에서 주봉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이렇게 요 위치가 10만 300원일 때 위치였어요. 저 줄을 거드리고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은 이제 거래대금까지 해서 기준을 잡아드렸고, 거래대금은 이제 하루 만에 지난 12월 6일, 자꾸 제가 8일이라고 그러는데 12월 6일의 그 흐름을 넘기는 기준이 돼서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까 당겨서 올려드렸는데, 요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한 거고요, 당연히. 돌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앞전 몸통에 대한 부분의 의미는 뭐 크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 라인들을 다 갭상승으로 뛰어넘어서 들어 올려줬다. 수급 범위의 기준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주봉 단위의 기준에 요 거래대금 이게 의미 없죠. 5천억 하루에도 터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7천억 의미 없습니다. 1조씩 터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시가총액 이제 뭐 1조짜리의 변동률이 확장될 경우에, 예전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 놓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볼 때 결론은 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 기준. 요 기준의 캔들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요 자락으로 잡게 된다면, 1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1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1만 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좀 해주세요. 공간이 좀 좁더라도 2차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가 이제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변동성 종목으로 거래가 수반돼 있기 때문에 들여다 본 건데 또 진입을 했고, 만약에라도 내일 거래가 급격히 또 둔화되거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불편해지거나 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슈 범위 불거져 있고 그 이슈에 맞게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래대금이 일주 월봉의 거래대금은 다 보는 건데, 지금 거래가 원체 없다가 지금 이제 터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갭에 대해서는 뭐 이런 교육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그래서 결론은 아프리카 TV에 이제 월봉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소나 모멘텀 차트.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은 이제 다 확인했고,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1,500만 주, 그것도 우습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아까 꼬리 부분이 없을 때 설정을 잡아드렸던 내용이고, 거래량 부분은 이번 달 기준에 당연히 이제 넘길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죠. 지금 뭐 절반도 안 지났는데 거래가 이제 빵빵 터지는 흐름이 연출되어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면 무리는 없다. 다만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얘가 저평가에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5%나 비중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5%는 굉장히 솔직히 큰 거잖아요. 그 부분만 조금 조절을 잘 하셔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이제 뭐 비중 적절하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좀 힘겹죠. 그래서 비중을 너무 높게 이제 설정해서 이제 낭패를 보시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뭐 어차피 한글과 컴퓨터나 파워로직스 상한가 부분은 상한가이긴 하고 그리고 검색기에 뭐 멀쩡하게 다 나왔잖아요. 다시 볼까요? 검색기에 뭐 훌륭하게 다 나와준 그 종목군들의 기준인데 그래서 검색기에 이렇게 뜨고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려워요. 파워로직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바일 버전에서 말고 PC 버전에 뜬 거는 8,340원 그리고 9,620원. 그에 반해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굉장한 거죠. 한글과 컴퓨터 부분에 신성 델타테크고 한글과 컴퓨터 부분은 어디 갔어요? 요건가요? 파워로직스고 한글과 컴퓨터 여기 있구나. 한글과 컴퓨터 17,750원 아니죠. 실질적으로 15,800원 포착이 되고 상한가 19,460원. 그러니까 23.24%의 폭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의 수익 범위들은 개별 매매로만 설정을 하시는 게 옳다. 또 신성 델타 테크까지도 뭐 오늘장 공략주로 이렇게 8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신성 델타 테크의 거래량 930만 주 터졌어요. 터지고 검색기에 이렇게 떠줬단 말이에요. 61,200원에 74,400원이면 20% 이상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뭐 중간중간에 계속 떴고 뭐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도 떴고 뭐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관련해서 이제 이슈 범위도 올려드렸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들여다보면서 신성 델타테크의 5% 움직임일 때 매수를 좀 잡아드릴까 하다가 못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이 더 확장돼 있을 때는 굳이 상한가 들어가고 4일날 상한가 들어가고 하루 쉬고 또 변동이 큰 종목에 자칫 발을 또 잘못 담그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 5시 넘어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저점 대비해서 일단은 136%니까 단기 과열 지정 예고나 혹은 뭐 투자 경고 뭐 이런 쪽에 시장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시간에서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한 발짝 뒤에서 이제 교육적으로만 들여다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뭐 아프리카 TV 12월 6일 6만 원인가 6만 6천 원, 5만 6천 원 그 범위에서부터 이제 포착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신성 델타테크도 4일부터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4일날부터 해서 움직임 나올 때 기준에 이때 이제 거래대금 뭐 터지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52,000원 아니죠. 47,000원이라고 그랬어요. 47,000원에 포착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한가까지 진입이 되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지금 뭐 은혁기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상한가 들어간 날부터 뭐 큰 수익 내셨다. 5일날 57,800원 그러고 나서 시간에서 폭등. 그래서 이때 이제 올려드린 그 차트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대단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61,200원에 뜨고 나서 뭐 13% 또 그 이상 22%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가는 뭐 72,200원 요 마지노선보다는 올라와 있지만 뭐 내일 시장 조치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뭐 내일 또 들여다볼 수 있겠죠. 내일 뭐 들여다보면서 대처 전략 잡아도 무난합니다. 거래대금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기준 잡았을 때 조금은 모자라요. 이게 장중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6천억
6,200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1조에는 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더 실리면서 변동이 나오는지 그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1월 5일 날 금요일 날 기준에 돌파액 9만 원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다들 놀랄 거 아니에요. 야 이걸 어떻게 9만 원 이렇게. 지금 주봉 기준에 64,600원일 때 잘라드린 건데 지금 역시나 이제 주봉 보시면은 얘도 조금 전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죠. 거래대금 거래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봉부터 보고 일봉 또 볼 건데 주봉 기준의 7월 이후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그 주봉 기준에서는 거래가 이제 막 스타트된 범위고 몸통은 이제 도지 형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완벽해졌죠. 완벽해져서 몸통이 새롭게 커져 있는 그 주간 단위에서의 변동률의 기준도 한번 뭐 기대해보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저렇게 5천만 주. 그러니까 오버슈팅 한번 제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거래가 실리는 게 이제 확인돼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좀 쉬어가야죠. 얘도 뭐 이슈가 불거져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돌파갭의 기준의 목표 주가를 이제 9만 원까지로 설정을 잡아드렸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일도 변동성이 확장이 된다 시장 조치 뭐 아직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더 확대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이상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봉 기준에 이제 9만 원의 기준점이 굉장한 거죠 지금. 처음에 5만 6천 원, 5만 8천 원 이럴 때 또 4만 7천 원 형성돼 있을 때 주봉 기준에 9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다들 사실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변동성 매매는 대신에 이렇게 위로도 올라가지만은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그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고려를 하셔야죠. 내가 그것을 변동성을 잡아낼 수 있다라면 모를까 잡아내지 못하는 기준에서라면은 따라붙기 어렵죠. 7월 기준 이후에 주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본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면 거래대금 기준입니다. 7월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이 일단은 여기서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줄 거드린 게 1조입니다. 물론 그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3개월 이상의 기간 조정 또 가격 조정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30에서 50%의 조정 뭐 이런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렸었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만 이번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역시 좀 불편한 걸로 설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일봉의 기준에서 역시 좀 더 확인을 받아야 된다.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25%의 변동이니까 여차하면 한 발짝 뒤로 빠져나가는 게 여차하면 한 발짝 뒤로 빠져나가서 도망치는 게 옳다라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신성 델타테크는 변동성 매매에 한글과 컴퓨터 파워로직스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오히려 뭐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시간에서 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눌림이 좀 있으려나요? 매도 전량 만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눌려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일 그 흐름 범위 한번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5시 이후에 이제 뭐 공시 내용 보면서 신성 델타테크 뭐 요렇게 그리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나 파워로직스는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오늘 기준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됐어요. 어쨌든 쌍끌이 매수가 됐고 연기금 쪽이 이러면 대박이죠. 연기금이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수급이 일단은 일정 범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매우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기존에 이제 그 3일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올려드렸을 때 기준 한번 놓고 보시면 12월 18일 때처럼 이때 이제 17일날 야간 방송해드리고 18일 공략 주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신성 델타테크 변동 거래량은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때 그 기준 거래량 800만 주 잡아드리고 변동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29%까지 수익인데, 감기 때문에 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80만 주, 160만 주, 240만 주 터지면서 양봉이면 된다.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기준인데 8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에서부터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되고 양봉, 양봉, 계속 양봉이에요. 그럼 최소 이제 5% 전후에서부터 편입이 가능한 거죠. 이때 이제 잘 들어갔고 수익 잘 잡아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 경고 해소되자마자 이제 이런 29% 변동이 나오면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꺾이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이유가 다시 또 투자 경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변동률에 대해서 좀 잡아놓은 거였는데, 결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1월 달부터 교육을 다 잡아드렸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수익 범위 잡아내셨고, 또 투자 경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안 관망하다가 12월 14일 폭등이 나왔죠. 15일 날 투자 경고 해소되면서 급등, 그리고 18일 날 기준에 편입 설정, 야간 교육, 그리고 18일 날 이러한 기준 LS 머티리얼즈는 상한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내일 기준에서 LS 머티리얼즈들 같이 묶어서 놓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18일 날에 21만 원대 중반에서 저렇게 다 전량 차익 실현의 매도 사인 나갔고 잘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을 설정하고 이제 조금 고생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쭉 미끄러지면서 언제였냐면은 5일날, 3일날 야간에 올려드리고 이제 4일날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난 28일부터 계속 가격 반발력 잘 나와준 거예요. 계속 이제 거래대금 실어주고, 그러다가 4일날 기준에 쭉 뻗어 올라갔었죠. 24만 1,000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그 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다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5일날 들어갔군요. 우리가 4일날 방송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거고, 4일날 방송에서, 그리고 5일날 들어가고 5일날 이제 꼬리가 확 달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게 4일날이고 5일날 차트는 없나요? 우리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거래가 오늘 250만 주인데 이렇게는 안 되고요. 더 터져야 돼요. 더 터져서 최소 이제 이때처럼 370만 주, 400만 주 뭐 이렇게 터져줘야죠. 400만 주 이때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변동성 매매를 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더 치고 들어올리면 또 투자 경고예요. 그래서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주 월봉의 이제 흐름들이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메이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해석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꽤 오래됐어요. 이제 뭐 11월 17일 날 상장을 하고 난 이후의 흐름인데, 11월 17일 날 상장하고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연기금이 매수가 지금 들어온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한다 그랬죠. 투신하고. 나머지 이제 사모펀드 쪽의 단기 성향, 그리고 이제 보호에서 풀린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지분이 1.16이에요. 첫 상장 이후에 이제 매도하고 다시 산 게 1.16인데, 오늘 이제 매수한 것까지 하면 조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이지 않다. 응? 부정적이지 않다. 지금 뭐 매도할 쪽은 다 매도가 된 거고, 그잖아요. 매도할 쪽은 다 매도가 된 거고, 다시 매수할 기준에 놓여져 있는 쪽은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가 되고, 그래서 수급 범위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수급 범위 놓고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말씀드렸던 거는 어느 쪽의 기준이 연기금 쪽의 기준이죠. 연기금 쪽에. 음. 그래서 연기금 쪽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매수 강도가 얼마큼 들어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려져 있어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또 감안해서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그 5분봉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는 내용이 20만 9,500원일 때 기준에서 이렇게 또 5분봉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바닥에서 이제 저점에서부터 돌릴 때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았고, 그리고 이제 일봉 기준에서도 20만 8,500원일 때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주봉. 그래서 뭐 일주 월봉의 기준에 놓고 보시면은 차트 기준에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 다 올려드렸으니까 PPT에 뭐 넣어서 방송에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저 차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지 부분을 좀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에 이제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소너 모멘텀 차트까지. 그 부분이 일단은 장악형까지 떠주면 좋은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은 무난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 변동성 나오면 내일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돼요. 어? 내일 조금이라도 꺾이면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에서 이제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차트가 이거잖아요. 줄 21만 3천원, 24만 1,600원 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줄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줄 라인은 돌파됐어요. 그래서 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좀 없다 그랬죠. 이게 1,000만 주 2조입니다. 1,000만 주면 뭐 물론 신성 델타테크가 뭐 거래 대금이 6천억씩 막 이제 터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요 거래가 이제 일본 기준에서 좀 형성이 되어주면 되고요. 영선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좋은 흐름의 위치. 그래서 장중의 기준 대비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제 16만 주까지 확장이 되면서 주가를 더 땡겨줬다. 근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에 외국인 그리고 이제 또 연기금의 수급까지도 전체 메이저 수급에 포함이 돼 있더라. 그러면 일단은 뭐 이런 비슷한 MSCI 지수 편입이라든가 신규 편입이라든가 신규 상장이라든가 또 연기금 관련된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뭐 매우 좀 긍정적으로 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전체 흐름이 될 수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덕분에 야 이거 나머지 뭐 예를 든다면 두산 로보틱스도 수급이 계속 확인이 되면 이러한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겠구나. 뭐 이런 내용들. 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대금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수급인가요? 주봉에서는 수급으로 보여드렸구나. 수급으로 이제 놓고 보여드렸는데 여기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 수급 범위가. 그래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아까 아마 주봉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29만 원으로 해드렸나요? 저도 이제 헷갈려서 아마도 29만 원인가를 목표로 잡아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29만 원이 형성되려면 점진적이었죠.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또 투자 경고 또 진입이 되니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뭐 주봉 기준에서 이런 기준에 주봉갭의 목표 주가 29만 원 설정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제 이런 가격 반발력들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변동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변동성이 지금 다 커요. 크다 보니까 뭐 상한가도 나오잖아요. 뭐 셀트리온제약 상한가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고점 대비 또 조정이 14%씩 나왔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그렇지만 마지노선 설정해드리고 대처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고, 추후에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서 벅차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벅차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렇게 뭐 설정하시면 크게 뭐 무리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변동성 종목의 한글과 컴퓨터, 파워로직스, 뭐 아프리카 TV, 신성델타테크,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이렇게 이제 다 들여다봤어요. 뭐 얘네들도 일주월봉 차트나 한번 볼까요? 근데 의미가 없어서 괜히 이제 자칫 뭐 얘 끝내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또 불편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으니, 얘도 뭐 주봉 정도로만 설정을 잡아볼까요? 주봉의 흐름 자체에 이렇게 그럼 결론은 이제 뭐 대략적으로 15,000원 기준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저점 부분에 3,500원, 그럼 18,500원 벌써 다 넘겼네요, 그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은 요 정도 저점이다라고 하면 다 넘긴 기준이 되는 거고, 거래대금이 이제 앞전 부분의 흐름 대비해서 더 월등히 터져줘야 되는데, 일단은 주봉 기준에 이제 저 거래가 한 번에 다 터졌단 말이에요. 월봉으로 놓고 봐야 되나요? 월봉에 21년 11월 이후 뭐 이렇게 놓고 보시죠. 거래대금 부분이 월등하게 더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얘가 더 움직이려면 이렇게 5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라는 거고, 3,500만 주 최소 범위, 그리고 그 부분이 터져야만 이 거래대금에도 못 미쳐요. 그렇게 움직여 봐야. 결론은 이제 장악형 뜨고, 여긴 초록 색깔이 되겠죠. 거래 수반되지 않은 장악형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 이제 장악형인데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는 설정 범위이다. 그러니까 영선도 지금 이제 넘겨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뭐 야 무조건적으로 끝내줘요 이렇게 설정해 드리진 않아요. 이 흐름이 이제 추이 추세가 한 단계 더 업이 될 거냐 부분은 좀 더 들여다 보셔야죠. 그래서 24,000원까지가 열려져 있는데, 변동성이 이제 시가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변동성이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변동성의 기준에 툭 건들면 뭐 오늘도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한 번 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거래가 수반이 되어진다면 뭐 얼마까지도 움직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뭐 1조 기준이라는 거는 펀더멘털적으로 시가총액 1조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털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조가 안 된다는 거는 뭐 1조 수준의 펀더멘털을 아직 못 갖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전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1조 수준까지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저 고점 찍을 때가. 그래서 뭐 그럴 때 이제 잠깐 들여다보겠는데 결국 이제 그게 정점이 되고 내려왔는데,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이제 그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목표주가 또 설정할 수 있고 거래 수반되는 부분을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자락에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차익 실현 범위에 있어서 설정을 잡아드리고, 이건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한글과 컴퓨터의 흐름에 있어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온다든가 음봉이 떨어지면 차익 실현 설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면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또 낭패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은 냅뒀더니 다시 돌리더라. 이거는 막연한 상황이 돼요. 냅뒀더니 다시 돌리더라. 그건 좀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월봉 기준에서의 그 흐름 범위 거래가 더 수반되는지, 지금 오래간만에 월봉 기준에 거래 터졌으니까, 그다음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뭐 누적 수급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이 거래를 터트리고 뭐 앞전 고점을 넘겨놨는데 글쎄요 뭐 7월 이후에 흐름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다 설정이 됐고 하니까 월봉의 기준에서만 좀 놓고 보셔도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일봉으로 검색기에도 잘 떴고 했으니까 일본 기준에서 검색기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요자락에 이제 이 수익 범위는 가져갔겠죠. 갭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은 한글과 컴퓨터의 기준에 이렇게 오늘 검색기에 터져 나오고 이건가요? 이건 신성 델타 테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긴가요? 요거는 뭐예요? 파워로직스고 파워로직스 3,400억이고 얘는 상한가 가서 4,700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착된 가격 대비 23.24%의 수익.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 걸로 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검색기에 뜨고 거래량 터지고 검색기에 뜨고 거래대금 시가총액이 뭐 1조도 안 되는 애가 거래대금 좀 10위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든지 검색기에는 이런 종목이 나와요.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몇 딱 찍어서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고 파워로직스의 기준은 글쎄요 이 주봉 기준에서 이게 참 너무 가벼운 종목이라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한글과 컴퓨터 정도 그 정도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고 파트를 한 번 더 쪼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준에 종목 검색기 쪽에 첫 번째 파트에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상한가가 그렇게 해서 앞에 파워로직스 한글과 컴퓨터까지 넣고 두 번째 파트에 이제 검색기 기준에서 쭉 보면서 신성 델타테크 보고 세 번째 파트에 아프리카 TV 기준 잡고 네 번째 파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방송에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변동성 종목 내일 기준에서 변동성 종목을 이제 더 들여다 볼 건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돼요. 10월 5일 날 상장되고 나서 보시면 연기금 쪽이 300만 주까지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오늘은 좀 이제 관망이었지만은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 기타 금융의 매도, 기타 법인의 매도, 사모 펀드의 매도 이건 이제 보호해서 풀린 거 다 판 거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뭐 속된 표현으로 때려 사고 있어요. 5%에 가까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이게.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가 주력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5% 그 12월 달에 10% 가지고 갔다가 지금 이제 5%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뭐 대단한 거죠. 결론은 요 흐름에 수급 범위 두산 로보틱스의 수급 범위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일주 월봉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첫날부터 매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다 매도하고 있는데 연기금 혼자 매수야. 연기금 혼자 이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얘도 이제 뭐 일주 월봉의 차트 흐름 놓고 보시면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일주 월봉의 기준이 월봉 기준에서도 그렇고 주봉, 일봉 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쁜 상당히 이쁜 그림으로 잘 형성이 돼 있고 막연하게 막 이런데 그려놓고 지지라인입니다. 뭔 지지라인이야? 메이저가 물량 털면 그냥 끝인 거고. 근데 지금 메이저 쪽에서 연기금 쪽이 매수를 잡아주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거래대금이 좀 둔화된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으니까 누적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아요. 그 이렇게 보시면은 뭐 주봉 기준에서 개인들에게 막 물량이 굉장히 떠넘겨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연기금 쪽에 이제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연기금 쪽에 받아간 그런 물량이 월등한 거고 그 신규 상장했을 때 기준 대비해서 뭐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물량은 이번에 오버행 이슈 터졌을 때 물량입니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LS 머티리얼즈를 동반을 하려고는 하는데, 예? 동반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뭐 공시가 1월 8일인데 투자주의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1월 8일. 얘가 왜 오늘 풀렸나요? 얘가 기존에 그 저기랑 같이 풀린 거 아니에요? 재지정 예고 투자 경고인데 이제 내일부터에서는 투자 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풀려 있고 그냥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풀려 있는 상태에서 재지정 부분은 아무래도 먼저 이제 종가 기준에 21만 3천 원 그거를 이제 훌쩍 넘겨야 되는데 뭐 오늘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뭐 마감 때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수반돼 있는 쪽 엑셈 이런 쪽은 우리는 안 보죠. 시가총액이 뭐 1,000억짜리니까 의미가 없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신성델타테크는 결국은 뭐 공시 내용 한번 잡아주세요. 신성델타테크도. 그래서 오늘 차익 실현 그 나간 부분을 설정을 해드릴 거고 투자 주의 요것도 공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색해서 뜨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를 마지노선을 72,200원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다. 결론은 뭐 72,200원, 7만 뭐 3천원 전후 수준에서 차익 실현이 된 거죠. 1.5, 3% 차익 실현 범위라면은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죠. 73,300원, 72,200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그 평균 뭐 7만 1,100원이니까 550만 원, 72,700원 요 정도 범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얘 뭐 상한가 진입하고 나서 이제 소폭의 물량이 안착이 돼 있었는데 조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1조 미만은 매매 사인 잡아드리진 않아요. 그 염두에 두시고 얘도 뭐 한 1% 눌림 폭이 있는데 글쎄요. 내일 한 번 더 보든지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기준은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심사숙고해서 설정을 할 건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렇게 9일 개장 전 공략주 하이닉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아프리카 TV 변동성 위주에서 좀 쭉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LG전자의 기준도 쌍끌이면 더 좋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이제 검색에 쭉 떠 있었어요. 200만 주라고 해도 0.6%대 0.6 정도 되나요? 0.5? 그래서 외국 기관의 수급 범위가 들어왔습니다만 전체 거래 대금이 우리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 변동성 매매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한 종목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설정을 잡아서 드릴게요. 또 추세적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추세적으로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영상 올려드릴 건데 첫 부분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들어오시면 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뭐 실시간 전략 부분도 형성돼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 링크가 빨리 나오면 메인 화면 영상 야간 지금 마감 방송 기준에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메인 그 네이버에서 또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VIP 방에 오시는데 가급적이면은 VVIP 방으로 오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VVIP 방에 계셨다면은 그나마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신다 하시면 한글과 컴퓨터나 파워로직스는 못 들어가요. 어차피 라이브 방송에 계셔도 교육 정도. 그리고 이제 신성델타테크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가 원활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뭐 오늘 기준에서 좀 전략이 잡힐 수 있었던 거고, 또 투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가 있죠. 투매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류하셔서 함께 기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 전화번호 노출돼 있고 오픈해 드렸으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범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